안녕하세요, 돼지코님. 한 달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하루하루 또 발전을 해나가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실은 좀 괴로운 나날을 보냈어요. 코로나로 육아원 운영에 온 신경을 쓰고 육아에도 신경이 괜히 바짝 쓰이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무리하면 안 되는데 회원분들이 많이 못 나오셔서 인스타로 라방도 진행해보는 등 좀 무리를 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육아원이 올해의 두 번째 재계약 기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2년 전 재계약 기간에 주인분들과 월세 인상 문제로 마찰을 빚은 터라 이번 재계약 기간 전에 육아원 이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알아보니 이전이 쉽지만은 않은 문제더라고요. 그러면서 더욱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오늘 소개할 책 놓아버림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어요. 지난 시간엔 잠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를 소개했었는데요. 바로 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책입니다. 네, 책 표지와 제목을 봤을 때는 데이비드 호키스 박사를 떠올리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네, 책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책인지 궁금하네요. 육아에서 이야기하는 자아와 참자아에 대해 한 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와닿았어요. 자아, 즉 거짓된 혹은 부정적인 에너지. 참자아는 긍정적인, 보다 상위적인 에너지를 설명하며 자아, 즉 부정적인 감정 혹은 에너지를 놓아버리면 그 자리를 긍정적, 상위 에너지로 채워 보다 쉽게, 수월하게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돼지코님 유유상종이라고 아시죠? 네, 유유상종이라고 알죠. 옛 어른들 말씀도 이게 생각이 나는 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많이 읽었던 그 부자 관련 책들을 보면 다들 이런 말들을 해요. 내 주위에 10명 정도의 사람들을 보면 그 모습이 바로 나다. 이 왜 그러냐면, 일단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와 닮은 사람한테 끌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과 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이런 걸 느꼈어요. 진짜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주위에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진짜 만나는 사람을 바꿔서 나를 바꾸는 과정을 거쳐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주위의 사람들을 막 보니까 되게 안타까운 부분들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얘기해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에 관련된 지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 아니면 진짜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발 제 주위의 사람들은 좀 아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굳이 그거를 다 바꿔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제 주위의 사람들을 바꿔놓음으로써 저 자체부터 바꿔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유유상종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주세요. 공포를 품을수록 무서운 사랑을 품을수록 사랑을 더 많이 끌어들이게 된다고 하는 사자성어인데요. 의식의 세계에서도 동등하게 유유상종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며 지난 시간 왜 그렇게 마음이 고통스러웠는지 알 수 있었어요. 실은 2년 전 과거를, 그러니까 월세가 오르고 바로 윗집에 거주하시는 주인분들과 대면 마음의 벽을 두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면서
이곳을 떠나야지 하며 나의 진동수를 계속 떨어뜨렸었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요 며칠 요가원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카드 점을 보았는데요. 타로 카드나 혹은 차크라 카드를 뽑으면 자꾸만 억압 혹은 죄책감이라는 카드가 나왔던 이유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었지요. 돼지코님은 올해 바라는 소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인가요? 네, 올해 소원이 있다면, 전 사실 예전에는 진짜 지식이 없었을 때는, 그리고 지금도 지식을 계속 키워나가는 중이지만, 그때는 정말 소원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소원이라기보다는 그냥 목표라고 하고 싶어요. 목표. 내가 그 소원이 그냥 내가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바라는 것인데 그거를 행하지 않게 되면은 그냥 그건 소원일 뿐이고 그냥 꿈일 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좋게 내가 행복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일 수가 있겠지만 정말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망상이거든요. 망상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룰 수 없는 것을 계속 그냥 내가 바라면서 바라고만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 자체를 안 해요.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인간의 90% 인간 전체를 따져서 90%의 인간들은 이런 행동 자체를 안 해요. 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냥 불평불만만 다 늘어놓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에 원래 속했었는데 이제는 그걸 알고 바뀌려고 하고 있고 지금 바뀌는 과정에 있는데 저는 그래서 소원이라기보다는 목표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을 해서 그걸 할 수 있게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행력을 키우는 중이고 그래서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이 목표만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원은 없고 제 목표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최근에 제가 목표를 잡은 것은 동기부여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진짜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정말 어떤 걸 하고 싶다, 하고 싶은 것이 생겼다. 인생이 정말 그것 때문에 너무 신나고 재미있어지는 것이죠. 정말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정말 좋은 인생을 살았다. 나중에는 꼭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계속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힘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멘탈을 잡아서 좀 즐겁게 하려고 하는 중이고 꼭 이 목표를 이루어서 좀 더 멋진 좋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프라나쌤은 올해 바라는 소원이 있으신가요? 어떤? 네, 말씀해 주세요. 있으시다면? 제 건물에서 요가원을 운영하는 게 향후 3, 4년 안의 소망인데요. 왜 그 소망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멀게만 느껴졌는지도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었어요. 바람과 욕망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무의식적 죄책감과 왜소함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우리의 무의식은 스스로가 가질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갖게 한다고 하죠. 자기 부정과 왜소한 이미지는 가질만 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줄어들게 하고 흘러드는 풍요를 무의식 중에 거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스스로를 왜소하게 볼 때 가질 만한 것은 가난이므로 자신의 무의식에 의해 가난이 현실로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자신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릴 때에야 비로소 삶 안에 풍요가 흘러들기 시작한다고요. 저는 요 며칠 부정적인 자아, 그러한 에너지에 항복하는 수련을 하고 있어요. 요가 수련을 할 때도 의식을 내부로 돌리는 명상과 더불어 우주에 항복하고 이를테면 무드라라고 하는 손짓이 있는데요.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면 의식이 조금 더 우주를 향한다고 해요. 그렇게 우주와 연결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나 요가에서는 쌍칼파 수련이라 불리는 내적 확원 수련이 있는데요. 이 수련은 주로 니드라 상태에서 진행이 돼요.
니드라 상태는 즉 이완된 상태를 뜻하는데요. 이 쌍칼파 수련을 이 니드라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보다 수련이 잘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 이유는 신체가 이완되었을 때 바라는 소망은 이기심과 욕망에서 동기를 부여받은 소망이기보다는 가슴이 바라는 소망이기 때문에 삶에 더 보다 수월하게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작년에 제가 연초에 뽑은 차크라 카드가 자부심이라는 카드였어요. 정말이지 한 해 내내 자부심이라는 감정에 이리저리 이끌려 다녔던 저를 이제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가장 크게는 요가원 재계약 문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결혼, 그리고 임신, 그리고 출산 등등 있었어요. 그리고 좀 더 그 마음 상태를 알아봐 주었더라면 그 순간 덜 고통스러웠겠다 하며 문제를 보다 수월하게 풀 수 있었겠다 하는 깨달음이 올라왔어요. 이 책에서는 자부심의 해독제를 감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소유욕과 애착이 있기 때문에 자부심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물에 내 것이라는 수식어보다는 하나라는 수식어를 붙이면 자부심에 참 분노로 상처받는 일이 없어진다고 하죠. 이를테면 내 셔츠가 아니라 하나의 셔츠라고 말이에요. 놓아버림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는 문제의 답을 찾는 것보다 문제의 감정을 놓아버리면 답이 저절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해요. 이제야 왜 수많은 카드점을 보았을 때 저의 무의식이 놓아버림이라는 대답을 내어놓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놓아버림은 에고를 없애는 것이라고 명명하죠. 이 책에서는 놓아버림은. 그렇게 에고를 항복하면 내면에 큰 나가 나타난다고 해요. 수많은 요가 고전에서 에고를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를 보다 이 책에서는 근력 테스트를 통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막연히 어렵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끊임없이 내려놓음에 항복할 때 만족의 근원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닌 행복의 근원을 내면에서 발견하여 바깥 세상과는 무관해진다고 해요. 요가에서 야마라는 계율 안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근계라는 계율 안에 아스테아라는 계율이 있어요. 이 아스테아랑 되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스테아라는 의미는 탐욕하지 말라는 의미인데요. 이 탐욕하지 말라는 의미는 진정한 부는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내부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의미면에서 같다고 생각했어요. 외부의 부정적인 자극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부정적인 자극에 나의 반응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놓아버린다고 생각하니까 한결 수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요가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 자아를 내려놓는 것 혹은 에고를 내려놓는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보다 조금 편안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책을 통해서 수월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책의 방법을 요가 명상에도 적용해 보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요즘 수업에서 자주 듣는 질문인데 불면증에 효과적인 요가 자세를 솔까야 할까 해요. 불면증은 자율신경이 잘 조절되지 않아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특히나 자아, 에고의 공간인 마니푸라 차크라, 위장 공간이 긴장되어 있으면 시체가 잘 이완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마니푸라 차크라를 정화시켜준 몇 가지 아사나를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대표적인 아사나로는 견상의 변형 자세인 테이블 포즈 혹은 아나하타 자세가 있고요. 그리고 쟁기 자세가 있고 그리고 나비 자세가 있어요. 저는 출산 후에 이번 달 첫 생리를 시작했어요.
생리를 하면 여성분들은 주로 단계에 많이 당기죠. 그 이유는 이 자율신경이 잘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잘 진정되지 않아서인데요. 저는 이 생리 기간 동안 이 자세들을 통해서 효과를 실제로 보기도 했어요. 에고를 놓아버리는 일, 마니푸라 차크라의 에너지를 정화시키는 일은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을 위해 해야 함을 다시금 깨달으며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 해요. 현재 저는 현 위치 요가원을 부동산에 내어놓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자리를 물색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그 안에 제 안에 일어났던 분노와 무기력 그리고 죄책감과 억압의 감정들을 알아차릴 수 있었고 여전히 항복과 용서하는 여정 중에 있어요. 쉽지 않은 걸 보니 이러한 상황도 상황에 얽힌 까르마가 많은가 보다 하고 있고요. 돼지코님도 늘 평안하시길 빌며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쉽지 않은 한 달을 보내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프라나 선생님도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들 힘내시는 하루, 한 달, 1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